그 피의 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뭐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서 수사를 했던 관행들, 그런 관행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짧은 수사 경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인터뷰라든가 보도가 좀 되었었는데요. 후보자의 짧은 수사 경력이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좀 부적격하다,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판사 경력이 3년이고 그 중에서 1년은 형사사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제가 판사로서 1년 동안 한 형사사건이 아마 변호사로서 12년 한 사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 기일에 선고하는 사건이 한 40건, 뭐 50건 이러면은 주심별로 하면은 뭐 한 20건 이렇게 하면은 그 연간으로 저희가 처리한 사건이 이제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후보자님 법조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 거죠? 제가 판사로 3년, 그다음에 김현장에서 12년, 연구관으로 11년 그렇게. 전체가 네. 전체 통합법 제가 지금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가까이. 네. 처장으로서는 그 네.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수사하는 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잘된 수사인지 잘못된 수사인지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네.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적 내부 통제를 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수사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사 경력이라든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헌법적인 법리 연구를 한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경력이 오히려 높이 평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금 이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이 여러 잘못되었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저는 그런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 그리고 헌법 원리가 보장되는 어떤 그런 공수처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예. 적어도 제가 헌법재판소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헌법 정신, 헌법적 통제 아래 공수처의 수사도 놓인다. 그리고 제 역할이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열심히 공수처에서 했는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수사입니까? 잘된 수사입니까?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예. 열심히 그 정말 증거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증거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수사입니다. 예, 올바른 예, 수사이고 제가, 잘못된 수사라고 예, 할 수가 없죠. 네. 이제 과거의 검찰의 특수부수사가 잘못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아예 결론을 정해놓고 사람을 죽이기를 하는 그런 어떤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결론을 내놓고 이게 A라는 어떤 첩보나 A라는 고발장을 받았는데 이 결론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별건으로 가가지고 하는 이런 수사 공수처에서는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시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수처가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해서 제가 처장이 된다면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불기소를 했을 경우에도 국민들이 믿어주신다면 저는 그게 정말 올바른 거 아니겠나. 그걸 불신을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그 상당히 그 수사라든지 그 이전에 어떤 업무 처리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별건 수사라든가 먼지털이식 수사, 인권 침해 수사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네. 뭐 저희가 사실은 제가 볼 때 검찰에 어떻게 보면 원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처는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그 점에서는
새로운 관행 수사 관행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인을 한 달에 200시간에서 300시간 불러서 조사를 했다. 심야까지 포함해서 그냥 일반 직장인을 참고인을 특정 사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건 좀 상식에 반한 있을 것 수 같습니다. 없는 예,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언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검찰이 특정 일부 언론에게만 수사 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에게 원하는 수사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과 공생 관계를 만들고 특정 어떤 수사를 하는 그러한 어떤 행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어떤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수처의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공처장 후보자님께서 공수처가 언론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긴장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그 피의 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뭐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서 수사를 했던 그런 관행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김남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